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웨스턴 시드니 대 메가서 FC. 웨스턴 시드니는 이번 경기에서 강등권 싸움의 흐름을 끊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결정력 부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좌측 수비의 핵심이었던 알렉스 거스바흐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후방 빌드업과 오버래핑 공격 루트가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거스바흐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6경기 443분을 소화하며 2을 기록했던 측면 핵심 자원으로 공격 전개에 15를 전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가 빠지면서 팀은 빌드업에 자연스러움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중원에서의 서유 전환이 더진 모습이 뚜렷합니다. 다만 공격의 중심인 브랜던 보로, 코스타, 바바로세스, 알로컬은 모두 건강하게 준비 중이며 3명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전방 움직임의 다양성은 여전히 팀의 주요 기대 요소입니다. 본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몇 차례 경기에서 확인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간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역점을 드러내며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수비를 한 줄 내리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홈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공격 전개의 직선성과함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메가서 FC는 이번 시즌 중반에 접어들며 리그 중위권 안착을 위해 승점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정 일정이 다소 빡빡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 운영을 통해 공격 효율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루크 브레텐이 누적 경고로 결장하며 중원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는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세트피스와 딜드업 중심축 역할을 해온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또한 지동원이 발목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이번 시즌 9경기에서 한 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전방 연계와 세컨볼 처리에 기여했던 만큼 그 공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측면에 크리스토퍼 이코노미디스 역시 부상으로 이탈해 공격 로테이션 폭이 줄어든 상태이며 저전환과 1대1 돌파 옵션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사사 크레슬로빅 역시 부상 명단에 포함되어 중원 압박 강도 유지에도 일부 손실이 예상됩니다. 반면 최근 경기에서의 공격 패턴은 전방에서의 침투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며 생산적인 공격 루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스급 자원이 빠졌음에도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 밸런스와 경기 집중력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로도가 누적된 일정 탓에 수비 집중력이 후반 들어 흐트러질 여지가 있어 전반전에 리드를 잡는 전술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맞대결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점을 지닌 두 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실점 최소화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지만 좌측 빌드업의 공백과 공격 효율 저하로 인해 경기 내내 득점 찬스의 질 자체가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메가서 FC는 중원의 핵심 브레튼과 지동원의 부재로 인해 볼 소유와 전방 연계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겠으나 최근 원정에서 보여준 높은 공격 효율과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전방에서의 짧은 연계 플레이가 경기의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턴 시드니가 선제골을 내줄 경우 전반 압박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으며 메가서가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의 흐름은 메가서가 중원 장악 없이도 빠른 전환으로 득점을 노리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웨스턴 시드니가 홈을 살리더라도 공격의 완성도 차이를 메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양팀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격 효율 유지 능력이 높은 메가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서 FC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패. 두 번째 경기, 블랙번 대 렉섬. 블랙번은 최근 들어 수비 안정화에 성공하며 경기 운영의 기준선을 안정적 템포 유지로 두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 맥너플린과 트론스타드가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중앙 라인의 압박 강도를 필요한 구간에만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실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주축 자원들의 결장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7골을 기록한 안드리 고드욘센이 부상으로 빠졌고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백 모리시타 역시 전열에서 이탈의 측면 활용이 다소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팀의 공격 루트는 워시와 헤지스 두 축으로 단순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감독이 향후 일정까지 고려해 핵심 공격 자원을 90분 내내 가동하기보다는 60에서 70분 안쪽에서 교체하며 체력을 분산할 가능성이 높아 전반보다 후반 운영이 더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본은 최근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무리한 전진보다는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한 점유 유지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렉섬은 직전 홈 두 경기에서 5대 3 2대 1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을 입증했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해왔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실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는 불과 3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일정 속의 원정전이기에 체력 관리 부담이 한층 큽니다. 최근 팀 내 10골을 기록한 최다 득점자 키퍼 무어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측면에서 활약하던 제임스 맥클린과 수비 자원 브런트 카보레 역시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로테이션 폭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조시 윈다스와 넬선 브로드헤드는 출전 가능해 렉섬의 공격 전개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겠지만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를 줄이고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체력적 측면에서도 렉섬은 블랙번보다 후반 경기력 저하 위험이 크며 이동거리와 로테이션 한계를 동시에 안고 맞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무리한 전진보다는 지키며 효율을 노리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12월 27일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연속 경기 속에서 이번 맞대결을 치르게 되는 만큼 경기의 핵심 변수는 단순 전력보다 체력 분배와 수비 조직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번은 이미 최근 경기들에서 낮은 템포와 안정적인 수비 구조로 체력을 관리하는 운영 패턴을 확립했고 렉섬은 핵심 공격수 이탈과 원정 환경의 제약 속에 적극적인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양팀의 직전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점유율과 압박 빈도를 절제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당시에 비슷한 경기 일정이었다는 점은 이번 대결의 재현 가능성을 높습니다. 또한 감독들은 이번 경기 후 불과 사흘 뒤 다시 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승부를 결정짓기보다는 지지 않는 경기를 목표로 기용 시간을 조정할 공산이 큽니다. 경기 양상은 낮은 템포, 중원 밀집, 사이드에서의 소극적 전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후반 교체 싸움에서 체력과 밸런스를 누가 오래 유지하느냐가 승부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경기는 수비 집중도가 높은 저득점 경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브리스톨 대 포츠머스. 브리스톨 시티는 일정상 불리한 구간에 놓여 있음에도 홈에서 경기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1월 전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체력적인 피로도가 누적돼 있지만 홈에서 치르는 연속 일정이라는 점은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공격의 중심을 이루는 스코트 와인 아니스 메메티, 에밀리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시즌 누적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중원에서 다수의 결장자가 생긴 상황이긴 하지만 프런트라인의 유지력 덕에 공격 전기에는 큰 혼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맥스 버드, 제이슨 나이트, 마크 사이클스, 야덱 비텍, 조 윌리엄스 등이 부상으로 이탈해 중원 압박의 강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은 평소보다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리그 누적 출전 10경기 이상을 소화하던 자원들이어서 브리스톨은 중원 대응에서 로테이션 자원의 가동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꾸준한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과 세컨드 라인의 중거리 슈팅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포츠머스는 연속적인 일정 속에서 원정두 경기를 연달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찰턴전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원정길에 오르는 구도 속에서 이동거리와 회복 시간의 제약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풀백 라인의 결장 이슈는 수비 조직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플로리안 비안치니, 조던 머피, 코너 오길비, 토스 와딩햄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너크 코스노스키의 출전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비안치니와 오길비는 각각 좌우 측면 수비의 핵심으로 리그에서 1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섰던 자원이며 이탈이 이어지면서 포츠머스는 수비 전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또한 위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 전환 시 속도가 믿는 역습 루트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콜비 비숍, 아드리안 세게치치, 조시 머피, 양민혁이 꾸준히 출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높지 않아 상대 골문을 흔드는 빈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부진이 장기화되며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 시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 구간의 특성상 포츠는 라인을 내린 채 수비 안정성을 우선하는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 변수가 경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불과 사흘 간격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후 다시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어 주력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경기 초반 높은 라인으로 상대를 압박하되 중원 결장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보다는 측면을 활용한 단순화된 전개를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메메티와 트와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에 쏠려 있지만 실제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 관리가 경기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포츠머스는 원정 피로 누적 속에서도 전반에는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 체력 고갈이 누적될 경우 브리스톨 측면 침투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브리스톨 홈 경기에서 득점을 거두면 추가골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편이며 포츠는 원정 시 멘탈 유지가 어렵다는 지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정상 브리스톨이 체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고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안정적인 편이라 후반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브리스톨 시티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네 번째 경기, 찰튼 대 코번트리. 찰튼은 최근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수비 라인 안정성 부재가 두드러집니다. 시즌 23경기에서 22득점, 29실점으로 득점력은 리그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공격의 효율성보다 상대의 전진 압박 대응력 부족이 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0경기 5승 2무 3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경기당 득점이 1.2에 머물고 있어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측면 공격에 의존하는 공격 루트가 뚜렷하나 영 자원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돌파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명단 기준으로 수비수 조시와 에드워즈가 발목 부상으로 공격수 매트 고든이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또한 오늘 에르난데스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하여 좌우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자원이 부족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이번 시즌 7경기 227분 출전에 1도움을 기록한 바 있으며 교체 투입을 통해 후반 활로를 여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공격진 전반의 결정력 저하 속에 이런 로테이션 자원의 결장은 단순한 수적 손실 이상으로 전략적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선 존스 감독은 후반전 투입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전술적 패턴을 유지해왔으나 일정상 체력 소모가 누적될 상황에서 교체의 폭이 제한된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주요 변수입니다. 최근 12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불과 4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 선수단 전반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며 후반 중반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를 방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코번트리는 올 시즌 공격 지표 전반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경기 54득점은 전체 1위로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앨리스 심스, 하지 라이트, 마이슨, 클라크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 편성은 최근에도 활발히 작동하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 브랜던 토마스 아산테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이며 올 시즌 17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기록했던 만큼 그 결장은 전방 결정력에 상당한 변수가 됩니다. 중앙 수비의 핵심 바비토스도 경미한 부상 여파로 결장 명단에 포함돼 있어 후방 빌드업과 공중볼 경합에서 일시적인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대신 루이 비카리오와 카일 맥패든이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빈자리를 메우는 구성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번트리는 12월 말 입스위치 전 패배 후 빠르게 전술 안정화를 꾀했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오버래핑 전환으로 상대 중원을 흔드는 조직적 움직임이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번 원정에서도 전반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찰튼의 미드필드 압박을 공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에서 평균 2.25득점을 25득점을 올리는 공격력과 함께 역습 시 메이슨 클라크의 돌파와 라이트의 침투가 찰튼 수비와 매치면에서 분명한 오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잦은 경기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는 전반 30분 이후부터 나타날 수 있고 있는 수비 전환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체력 유지력과 중원 장악력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짧은 간격의 일정 속에 경기력 기복이 불가피하며 후반 교체 자원의 진리 승부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찰튼은 홈팬들의 응원 속에 최전방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공격 전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크로스 정확도 역시 낮은 편입니다. 반면 코번트리는 중원 라인을 활용한 전환 속도와 세컨볼 회수 능력에서 상대를 앞서며 토마스 산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메이슨 라크와 하지 라이트의 득점 분산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방의 바비 토마스 공백으로 인해 일시적인 불안은 존재하지만 상대의 공세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찰튼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코번트리의 전방 라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을 침투하며 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찰튼이 수비적으로 버텨내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코트리의 공격 전환 속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 한 골씩 주고받은 뒤 후반 들어 코트리의 조직적 공격이 찰튼 진영의 균열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번트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패. 다섯 번째 경기. 더비 카운대 미들즈버러. 더비는 홈에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나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리그 내 가장 변동폭이 큰 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즌 득점과 실점 모두 33골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2.75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 이슈가 심각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칼턴 모리스가 발목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정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팀 전체 공격의 중심을 맡아왔기에 공백은 단순한 전력 누수가 아닌 시스템 자체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데이비드 오조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지고 오스만 백 또한 햄스트링 문제로 결장 명단에 올랐습니다. 맥스 존스턴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 한꺼번에 3명의 핵심 자원이 빠진 상황은 더비의 전방 압박과 마무리 능력에 중대한 제약을 줍니다. 다만 패트릭 아지에만과 조 워드가 남아있어 측면 공격 전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일정이 살인적인 연말 연초 3연전으로 이어지면서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독이 일부 로테이션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비가 홈에서 비교적 높은 득점 빈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와 교체 자원의 운영 한계로 인해 리그 중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들즈버러는 리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쌓았습니다. 시즌 25실점으로 챔피언십 수비 순위 상위권을 지키는 중이며 경기를 장악하는 빌드업 능력에서도 경쟁우를 보여왔습니다. 공격의 중심은 모건 휘티커로 이번 시즌 8골 3도를 기록하며 이적 이후 가장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하이든 해크니가 3골 5도움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미 코이가 전반 압박과 연계로 팀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 레니아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 상태이나 출전 시간이 적어 전력 손실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라일리 맥거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선 옵션 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미들즈버러는 최근 공격력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90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득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주전에 출전 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세밀한 빌드업을 유지하면서도 전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전술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일정 또한 연속된 경기 압박 속에 있기에 경기 후반 교체 카드 운영이 승부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미들즈버러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직전 3차례 맞대결 중 2차례를 미들즈버러가 승리했고 특히 직전 경기에서도 2대1로 더비를 제압한 바 있습니다. 더비는 홈에서 득점은 꾸준하지만 실점 억제가 되지 않으며 이번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 모리스의 결장으로 득점력 저하가 확실시됩니다. 반면 미들즈버러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원정에서도 꾸준히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휘티커와 해크니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냅니다. 다만 연이은 일정으로 양팀 모두 체력적인 필요는 분명 존재합니다. 전반전은 더비가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 부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미들즈버러가 후반 들어 공간을 활용해 실리적인 운영으로 승부를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이 경기의 흐름은 다득점 양상 속에서도 원정팀의 효율적인 마무리가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최근 경기 흐름, 체력 여건을 모두 종합했을 때 미들즈버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여섯 번째 경기. 헐시티 대 스토크시티. 헐시티는 최근 경기력을 견고히 다듬어가며 리그 상위권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며 활발한 중원 전개와 양측면 플레이로 공격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무대에서의 득점력 유지가 돋보이며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루트에서도 꾸준한 생산성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팀 내 핵심 자원인 라이언 자일스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은 전술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8개의 도움을 기록한 주전 윙백으로 빠른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가 허기에 큰 비중을 차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돌리 윌리엄스는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이탈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미 아자이는 나이지리아 대표팀 차출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심 수비 라인은 존건을 비롯한 주전 조합이 유지되고 있어 수비 안정도 면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헐시티는 최근 원정 일정을 마치고 다시 홈으로 복귀해 체력적 측면에서 다소 회복 여지가 있으며 연말 강인군 속에서도 전술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스토크시티는 시즌 초반에 짜임새 있는 수비력을 잃고 있으며 올 시즌 리그 최저 수준의 실점 지표를 유지하던 모습에서 최근 들어 후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클린시트 비율이 리그 상위권이긴 하지만 후반 종료 직전 구간에서 실점이 반복된 점은 체력과 집중력 모두에서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핵심 중원 자원 루이스 베이커가 발목 부상으로 계속 결장 중이며 그는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한 중앙 미드필더로 세트피스와 이선 침투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베른 피어슨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며 중원 수비가 약화될 전망입니다. 측면에서는 주니어 차마데우가 국제대회 참가로 빠지고 아론 크레스웰 또한 부상으로 이탈해 좌우 폴백 라인이 모두 변화를 맞게 됩니다. 크레스웰은 이번 시즌 18경기 2도움을 기록하며 세트피스 키커로도 활약했기에 그의 공백은 전방 전개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의 베테랑의 경험이 결여된 점은 하프라인 이탈 시 커버링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고 있는 헐시티의 빠른 측면 돌파와 중원 압박에 취약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번 대결은 일정상 연속된 경기로 인해 양팀 모두 체력 부담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집니다. 헐시티는 연이어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홈으로 복귀한 점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스토크는 홈 2연전 이후 원정으로 이동하는 구도라 회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장거리 이동과 부상자 누적으로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헐시티는 후반 15분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반대로 스토크는 같은 구간에서 실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헐이 경기 중후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상승세를 유지 중인 헐트의 직선적 공격 패턴이 스토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점을 지닌 헐시티가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상대의 수비 공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며에는 경기 후반 차례로 이어질 공격 기회 창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적 우위와 라인 밸런스 측면에서의 상대 불균형이 뚜렷한 만큼 경기의 흐름은 헐이 주도할 공산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헐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7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 옥스퍼드. 입스위치는 이번 경기에서도 홈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립니다. 리그 중상위권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부터 구축된 공격 밸런스와 수비 안정성이 팀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전방에서 제이든 필로제니와 제클라크가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좌우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과 크로스 패턴이 돋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마르셀리노 누네스가 세밀한 패스와 전진 배급을 담당하며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속에서도 최근 일정이 빠르게 이어지며 체력 부담이 가중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다라, 오세이와 세데릭 키프레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수비수 해리 클라크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전열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조지 허스트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이젠 아준 역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키퍼 크리스티안 월튼 또한 부상 여파로 명단 제외가 유력해 로테이션 운영폭이 다소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홈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견고하며 실점, 억제력과 공격 효율 면에서 타팀 대비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시즌 중반 이후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며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실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히데 테르 아베스트가 부상으로 결장할 전망이며 이탈이 잦았던 벤 데이비스도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미드필드의 핵심인 캐러 브레너건은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 그의 중원 장악력이 팀의 공격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장은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볼크스와 브라이언 더키르스 마이커가 중원 라인을 지원하며 균형감을 담당하지만 세컨볼 처리를 포함한 압박 회피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푸셈이 슬라브 플라체타와 윌랭크셔가 득점 루트를 이끌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처럼 주요 선수들의 잦은 이탈과 경기력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옥스퍼드는 체력적 부담이 큰 이번 일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연말 연초 빽빽한 일정 속에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입스위치는 리그 상위권 유지라는 동기부여가 뚜렷하며 홈 경기에서 볼 점유와 압박 중심 전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눈네스와 필로제니를 중심으로 한중 전방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옥스퍼드의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면 옥스퍼드는 수비 조직력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드필드에서의 수적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원정에서 실점 빈도가 높고 클린시트가 장기간 나오지 않은 흐름 또한 부담 요인입니다. 전반 초반에는 중원에서의 압박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입스위치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스퍼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는데 집중하겠지만 공격 전환 시 공간 활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체 카드의 질에서도 입수 위치가 앞서는 만큼 후반 중반 이후 경기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습니다. 공수 밸런스와 홈 경기 집중력에서 오세한 립스 위치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8번째 경기 프레스턴 대 셰필드 웬즈데이. 프레스턴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중위권 이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루이스 도빈과 다니엘 제비슨이 번갈아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빈은 리그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공격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제비슨은 또한 5골을 넣으며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벤저민 화이트먼이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으며 그의 패스 성공률과 활동량은 프레스턴의 빌드업 안정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상으로 결장 중인 로비 프레디와 루이스 깁슨의 공백은 측면 전개와 볼 배급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레디는 이번 시즌 10경기 출전에 1도움을 기록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팀의 공격 옵션으로 활용되어 왔던 만큼 결장은 아쉬운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일정은 12월 27일과 30일 경기를 치른 후 다시 2월 1일 경기를 갖는 강행군으로 체력적 피로 누적이 예상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프레스턴은 시즌 초반부터 일정 회전에 익숙한 편리며 로테이션 운영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 부담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여전히 강등권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의 최대 문제는 득점력 저하입니다. 이케 오와 자말 로우의 부상 이탈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네이선 레드먼드와 얀 발레리 역시 대표팀 차출과 부상 등의 이유로 전력에서 빠져 있습니다. 로우는 시즌 3골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졌던 공격수 중 한 명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결장 중입니다. 중원에서도 나다니엘 찰로바와 션 푸사이어, 기르르메 시케이라 등 중심 자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베리 베넌이 혼자서 경기 템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베넌은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3골 3도움을 올리고 있으나 공격진의 지원 부족으로 그 영향력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웬즈데이의 원정 수비는 여전히 리그 최하의 수준으로 평가되며 10경기에서 16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직력 결여와 라인 유지 실패로 인해 측면 침투나 세컨드 볼 대처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수비 구조는 프레스턴과 같은 역습 중심 팀을 상대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수비라인 일부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벤치 자원까지 불안한 상황이어서 체력 소모가 누적된 이번 일정 속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 또한 우려됩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프레스턴이 뚜렷한 우를 유지해왔습니다. 프레스턴은 최근 9차례 리그 맞대결에서 6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웬즈데이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치열한 흐름 속에서도 끝내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와 역습 전개를 통한 효율적인 득점이 눈에 띄다. 반면 웬즈데이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 전환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잦고 득점 기회 창출의 효율성 또한 낮습니다. 크레스턴은 홈에서 실점률이 낮아감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셰필드 웬즈데이의 수비 약점을 공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두 팀 모두 동일한 일정 강도를 겪고 있기에는 중립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 조율 능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하는 프레스턴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웬즈데이의 득점력 부진과 수비 불안까지 감안하면 홈팀의 승리가 유력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프레스턴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